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지면에 대해 정지, B는 플러스 10m/s, C는 플러스 20m/s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관찰자 A 입장에서 B와 C의 속력을 한번 보면 VB는 10, VC는 20이 됩니다. 이를 관찰자 B의 입장에서 보면 VA의 속력은 마이너스 10, 즉 왼쪽으로 10으로 가는 속력이고, 그 다음 C는 플러스 10, 오른쪽으로 10으로 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자 C의 입장에서는 A가 왼쪽으로 20, B가 왼쪽으로 10m/s 속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하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두고 나머지의 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상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트럭이 10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트럭이 타고 있는 사람이 트럭을 기준으로 100km/h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공을 던지게 되면 지면에 정지되어 있는 정지 관찰자 기준으로는 그 공의 속력이 200km/h가 되겠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100km/h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이 트럭에서 트럭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100km/h의 속력으로 공을 던지게 되면 지면에 정지해 있는 정지 관찰자 기준으로는 0km/h, 즉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100으로 가는 트럭에서 반대 방향으로 100으로 공을 던지면 정지 관찰자 기준으로는 공이 수직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트럭에서 공을 던지면을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인데, 그 실험을 하기 전에 강물에서 배가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3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강물에서 배 운동 상황을 수식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속력은 2V로 잡겠습니다. 배 A는 이 강물을 횡단해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있을 것이고, 배 B는 강물이 흐르는 쪽으로 갔다가 거슬러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각각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 B의 왕복 시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처음 배 B가 출발하게 되면 2V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 V에 얹혀가기 때문에 총 토탈 속력, 즉 지면에서 봤을 때 배의 속력이라는 것은 3V가 되겠죠. 거기에 거리 T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배의 속력 2V에 강물의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탈 속력이 V가 됩니다. 따라서 배가 D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3V분의 4D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강을 횡단하는 배 A의 왕복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2V라는 속력으로 지면의 수직 방향, 즉 강물의 수직 방향으로 2V를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속력 V가 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러한 대각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출발할 때 배 A가 출발할 때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강물의 수직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EV라는 속력으로 약간 왼쪽 비스듬하게 출발해야 강물의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이 더해져서 수직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속력은 루트 3V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밑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루트 3V 분의 D, 이것은 한 번 갈 때, 편도로 갈 때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수직으로 움직였을 때의 왕복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착안해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빛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빛은 파동이었기 때문이죠. 이 파동은 예를 들어서 소리라는 것은 매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다른 금속 또는 뭐 고체라든지 이런 것들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지진파의 경우에 매질이 땅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질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이 진행하기 위한 매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매질을 뭐라 불렀냐면 에테르라고 칭하게 되고 이 매질 에테르에 의해서 빛이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 반투명 거울이 있죠. 그럼 어느 정도의 빛은 반투명 거울에 반사가 돼서 거울 나에 부딪힌 다음에 빛 검출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빛은 반투명하기 때문에 이 통과한 다음에 거울 가를 지나 거울 가에서 반사된 다음에 반투명 거울에서 반사되어 빛 검출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강물에서 배가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왕복할 때의 시간의 차가 생겼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에테르에 대해서 에테르와 같은 방향, 에테르의 수직인 방향으로 빛이 움직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간의 차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에테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상대 속도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관찰자의 상대 운동에 따른 빛의 속력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입니다.